블랙과 코발트 바이올렛만 유출돼서 일부 영역만 픽셀을 제어하는 게 가능하다. 생각보다 정상적인 점수가 나온다. 안녕하세요, 부트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6 시리즈에 대한 루머들이 어느 정도 또 모이고 최신화가 돼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좀 최근에 접하셨을 것 같은데 언팩 초대장과 공식 홍보 포스터가 유출이 됐죠. 팁스터 에반블레스를 통해서 유출이 됐는데 일단 언팩 초대장부터 볼게요. 그러면 언팩 초대장 배경이 약간 이제 갤럭시 S8의 오키드 그레이가 떠오르는 그런 배경 컬러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언팩 박스 위에 갤럭시 AI 아이콘들이 대문짝만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이번에도 역시나 갤럭시 AI 기능을 조금 많이 강조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갤럭시 언팩 밑에 2026년 2월 25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루머를 돌고 있던 2월 25일 언팩설이 거의 이제 정설이 된 거죠. 그래서 2월 25일은 아무래도 현지 시간일 테고 한국 시간으로는 당연히 2월 26일 새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국내 팁스터 란즈크가 전한 내용에서도 한국 시간 2월 26일 공개,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사전 예약, 3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사전 개통, 3월 11일 정식 출시, 이 스케줄이 지금 거의 확정적이지 않나 라고 예상이 되고요. 추가로 지금 출시 가격도 굉장히 또 저울질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국내 출시가가 최대한 억제 노력 중이다 라는 루머가 있고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해외에서는 또 기본 플러스가 소폭 인상되고 울트라는 소폭 인하될 거다 라는 루머가 또 있는데 이러한 해외 상황과 국내 가격 세팅은 또 약간 다른 것 같다고 합니다. 해외랑 동일하게 기본과 플러스의 소폭 인상 가능성은 있는데 울트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가타부타 얘기는 없고요. 마케팅 비용도 그렇고 사전 예약에서 더블 스토리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최대한 출고가의 가격 상승 억제를 할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이게 또 더블 스토리지가 아예 사라지게 되면은 사전 예약에 대한 열기가 확 식을 것 같은데 그동안 또 삼성이 사전 예약 관련해서 했던 마케팅이 사전 예약 몇만 대 달성, 역대 최고치 약간 이런 거를 조금 강조를 많이 했었다 보니까 과연 사전 예약 혜택이 얼만큼 하향이 될지 이게 또 관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유출된 S26 울트라 홍보 포스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메인 컬러가 이런 보랏빛 컬러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컬러의 명칭이 코발트 바이올렛이라고 유출이 됐습니다. 이게 색감이 약간 묵직하면서 고급스러운 그런 보라색인데 아까 제가 초대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갤럭시 S8 시절에 오키드 그레이 컬러가 떠오르는 그런 약간 고급스러운 보랏빛인 것 같아요. 약간 오키드 그레이보다는 조금 더 어두우면서 그거의 무광 버전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달까요? 뭔가 영포티스럽지 않은 그런 컬러로 메인 컬러를 뽑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영포티스러우면 제가 영포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올리브링은 당연히 빠졌고 폴드 7처럼 카메라 3중 카툭티도 확정이고 두께도 약간 얇은 티가 나는데 S펜도 뭔가 조금 둥글둥글해진 그런 모양새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헤드라인에서 유출된 공식 렌더링들을 확인해 보면은 이게 이번에는 모든 컬러가 다 유출된 게 아니라 블랙과 코발트 바이올렛만 유출돼서 조금 아쉽긴 한데 확실히 모서리 곡률이 많이 둥글둥글해졌어요. 울트라가 S25 울트라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귀여워 보일 정도로 많이 둥그러졌고 겹쳐서 올려봐도 곡률이 확실히 더 많이 들어갔다 라는 게 티가 나죠. 이런 곡률을 갖고 있었던 갤럭시 노트나 울트라 이게 뭐가 있었을까 다시 한번 보니까 거의 노트5가 생각날 정도로 많이 둥글둥글 하더라고요. 가깝게는 S21 울트라도 조금 생각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둥그러진 곡률과 후면에 추가된 카메라 섬을 제외하면은 사실상 S25 울트라랑 후면 디자인이 세대가 바뀌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카메라 섬도 사실 폴드 7에서 이미 본 그 형태 그대로인 거죠. S25 울트라랑 S26 울트라 전면끼리 비교해보면은 베젤이 살짝 두꺼워졌나 싶기도 하고 펀치홀은 확실히 사이즈가 더 커졌더라고요. 펀치홀이 커진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이 늘 알던 맛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발트 바이올렛은 확실히 조금 눈길을 끄는 그런 매력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실물 느낌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화이트랑 제가 노리고 있는 스카이블루가 궁금한데 이게 공식 렌더링이 안 떠왔고 저도 궁금해 미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측면을 보게 되면은 전작보다 이게 0.3mm가 줄어든 건데 엄청 티가 막 나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두께가 얇아진 만큼 카툭티가 정말 살벌해졌죠 이번에. 이게 더군다나 카메라 3까지 추가되면서 3단 카툭티가 됐다 보니까 폴드 7에서는 나름 괜찮아 보였는데 이 카메라 링 부분이 조금 두껍게 튀어나오면서 울트라에서는 약간 과한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이번에도 카메라 링 부분이 본체 컬러에 맞춘 게 아니라 그냥 검정색으로 둘러버렸기 때문에 약간 아쉽긴 합니다. 추가로 S펜이 확실히 바뀌긴 바뀌었어요. 일단 펜 꺼내는 끝부분이 비스듬하게 깎여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단 프레임을 잘 보시게 되면은 기존보다 조금 더 모서리 쪽으로 S펜 위치가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루머 정리 영상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실하게 그 위치로 옮겨졌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모서리 곡률에 맞게 S펜 꺼내는 그 누르는 부분이
비스듬하게 깎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대칭 S펜 형태가 돌아왔다 보니까 갤럭시 노트2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끝부분은. 그 다음에 S26 기본과 플러스는 블랙으로만 유출됐는데요. 전후면에 같이 있는 이 이미지는 플러스인 것 같고 전면 따로 후면 따로 나온 이 이미지는 기본 모델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친구들도 전면 베젤이 살짝 두꺼워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고요. 후면에는 카메라 섬 추가된 거, 그 다음에 곡률이 울트라랑 다르게 얘는 오히려 덜 둥그러진 그런 것만 빼면은 역시나 S25 시리즈랑 비교했을 때 디자인적으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측면 카툭티를 봤을 때는 이게 카메라 링이 덜 튀어나와서 그런지 울트라보다는 3단 카툭티가 조금 덜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이번에 S26 시리즈는 기본 플러스 울트라 모두 같은 컬러로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심 트레이로 유출된 컬러를 봤을 때 기본 컬러가 블랙, 화이트, 스카이블루, 코발트, 바이올렛 이렇게 4가지 색상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고요. 더군다나 울트라는 S펜 이미지까지 추가로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컬러 4종이 확실하게 더 확인이 됐는데 이번에는 S펜 몸통이 어두운 톤인 블랙과 코발트, 바이올렛은 검정색으로 통일이 됐고요. 밝은 톤인 화이트와 스카이블루는 흰색으로 S펜 몸통이 이온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펜 끝부분과 유심 트레이를 보게 되면은 후면 컬러랑 거의 똑같은 컬러로 측면 프레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러면서 컬러 명칭에서도 이게 블랙, 화이트, 스카이블루, 코발트, 바이올렛 이렇게만 나와있고 티타늄자가 앞에 안 붙다 보니까 측면 프레임 소재가 색을 입히기 힘들었던 티타늄이 아니라 다시 기본과 플러스에도 쓰이고 있는 아머 알루미늄으로 울트라도 돌아오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죠. 아이폰이 티타늄 버리니까 갤럭시도 울트라에서 티타늄 버린다, 이런 이제 쓴소리도 있는데 뭐 이게 의도된 건지 우연인 건지 모르겠지만 하필 또 타이밍이 이렇다 보니까 약간 요 부분에 있어서는 애플 따라한다 라는 소리를 약간은 피할 수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화이트랑 스카이블루 요거 궁금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X에서 앤선이라는 팁스터가 S26 울트라 화이트랑 핑크 골드에 렌더링을 올렸는데 이게 렌더링 유출됐다 라고 올린 것도 아니기도 하고 다른 곳에는 올라온 적이 없는 렌더링이라서 이게 진위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포토샵이나 AI로 컬러만 바꾼 건지 아니면 진짜 공식 렌더링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화이트가 이대로 진짜 공식 렌더링이 맞다면 이번에 화이트 쳐돌이 분들은 진짜 너무 환영할 것 같이 퓨어한 그런 화이트로 나온 것 같고요. 핑크 골드는 컬러 목록에서 유출은 같이 됐었는데 삼성닷컴 한정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컬러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크 골드 컬러가 울트라에도 잘 어울리게 굉장히 좀 잘 뽑힌 느낌이라서 이번 S26 시리즈가 컬러를 확실하게 좀 잘 뽑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스카이블루 좀 제발 나 궁금하다, 너무 스카이블루 사고 싶어갖고. 그 다음에 S26 시리즈의 공식 AI 보호 필름 패키지도 유출됐어요. 이렇게 지금 패키지에 인쇄되어 있는 본체 이미지들을 보니까 기본 플러스 울트라의 곡률이 거의 똑같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면만 봐서는 누가 누군지 구분이 힘들어요. 이게 진짜 패밀리룩의 장점이자 단점을 한 번에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S26 기본과 울트라의 클리어 케이스랑 마그네틱 클리어 케이스도 함께 유출됐는데 확실히 이번에 코발트 바이올렛 컬러가 오키드 그레이처럼 오묘하게 끌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마그네틱 링이 없는 그냥 클리어 케이스도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도 치투 자석이 폰에 내장되는 게 아닌 거 아니냐라는 루머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설마 무선 충전 속도도 기본 플러스 20W, 울트라 25W로 향상된다는 그 루머도 있는데 이걸 또 내장을 안 하고 레디를 돌린다고? 진짜 만약에 이번에도 치투 자석 내장 안 하고 레디면 그건 진짜 감이 그냥 없는 거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삼성이 삼성전자 뉴스룸을 통해서 1월 28일에 새롭게 선보이는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 공개 예정이라는 글과 함께 3개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첫 번째로 룸 영상은요, 엘리베이터에서 패턴을 입력할 때 측면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라는 거를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와우 영상은 지하철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측면에서는 해당 창이 까맣게 칠해져서 입력하는 게 보이지 않는다 라는 걸 표현하고 있고, 쿨 영상은 버스에서 문자 알림이 왔을 때 측면에서는 알림도 까맣게 칠해져서 안 보인다 라는 걸 알려주면서 마지막에는 스마트폰에서 스마트를 지우고 AI로 바꾸면서 이게 AI 폰이다 라는 그런 3개의 티저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제가 지난번 루머 정리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삼성 디스플레이에 플렉스 매직 픽셀 기술이 적용된 S26 울트라의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능을 약간 티저처럼 보여준 건데, 뉴스룸에 이 소식이 전달된 후에 팁스터 아이스 유니버스가 X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재현한 이런 이미지를 올리면서 진짜로 티저 영상에서 언급된 것처럼 일부 영역만 픽셀을 조절해서 해당 영역만 측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픽셀을 제어하는 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혁신적인 기능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예시 이미지도 얘는 이제 합성이긴 하겠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알림창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측면으로 돌리게 되면은 알림창이 이렇게 까맣게 칠해진다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림창은 까맣게 칠해졌지만 다른 디스플레이 영역은 그대로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선택적인 영역만 이렇게 플렉스 매직 픽셀 기능을 통해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할 수 있다 라는 게, 와, 이게 진짜로 가능한 거면 이게 그냥 기믹성 기능이
아니라 확실한 셀링 포인트로도 가져갈 수 있는 킬링 기능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예측을 해봅니다. 물론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겠지만 이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써본 사람들이 없는 폰으로 가면 확실하게 불편해질 것 같은 그런 락인 효과를 낼 것 같은 기능일 것 같습니다. 이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삼성에서 비공식이지만 공식적으로 또 확인도 됐는데요. 최근에 원유아의 8주 만에 대응되는 굴락을 소개하는 글이 굴락 테라스에 올라왔었는데 퀵스타 관련 안내를 하면서 여기 패널 항목 이미지를 꾸미기라는 이미지 밑에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라는 게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S26 울트라에서 만들었고 S26 울트라에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라는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유기재료가 M14라는 최신 유기재료 세트로 개설이 되면서 8비트까지만 지원되던 디스플레이 스펙이 10비트로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루머도 있습니다. 10비트까지 지원되게 되면은 색 표현의 디테일이 조금 더 강화가 된다. 그러니까 등고선 현상 이런 게 조금 덜해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전면 카메라의 화각이 변경되면서 펀치홀 크기는 눈에 띄게 커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펀치홀 크기를 그동안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던 갤럭시인데 갑자기 이렇게 확 커지다 보니까 요건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거는 좀 펀치홀 크기가 많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능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당연히 국내판 기준으로 기본과 플러스에는 엑시노스 2600이 들어가고 울트라 M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가 탑재되면서 시리즈 내의 끝나누기, 그 다음에 S26 기본과 플러스가 국내판과 해외판이 서로 다른 AP를 탑재하면서 지역별 차등 이런 게 상당한 불만으로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 S26과 S26 플러스의 국내판 긱벤치 벤치마크 결과가 최근에 업로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엑시노스 2600을 탑재한 갤럭시 S26 기본 국내판부터 보게 되면요, 제일 낮은 점수가 싱글 3055점, 멀티 1442점이고요 제일 높은 점수는 싱글 3336점, 멀티 11369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상적인 점수가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플러스도 보여드리면 제일 좋게 나온 점수가 싱글 3314점, 멀티 11450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꽤 준수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를 탑재한 S26 기본 미국판과 한번 벤치마크 점수를 비교해보면 미국판 S26 기본 같은 경우에는 싱글 코어가 3815점, 멀티 코어가 11555점이기 때문에 둘 다 엑시노스 2600을 탑재한 국내판 S26 기본보다는 점수가 소폭 높습니다. 싱글은 미국판이 479점 높아서 국내판보다 14.36%의 우세를 띄고 있는데 멀티 코어 같은 경우에는 186점밖에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판이 1.64%의 우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싱글은 확실하게 엑시노스 2600보다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가 더 우세를 띄고 있지만 멀티는 이 정도면 오차 범위 내에서 동급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물론 싱글 코어 딸리는 거 맞습니다. 중요하죠. 싱글 코어도 동급으로 올라와야지 완전한 동급의 AP다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작년을 생각해 봅시다. 동급으로 놓일지도 못하던 그 엑시노스 2500을 생각하면은 1년 만에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다시 개선이 됐다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엑시노스 2600을 제가 옹호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성능 개선이 확실하게 일어는 났어요. 어쨌든 현재까지 업로드된 긱벤치 결과를 보게 되면은 엑시노스 2600의 상태가 좋을 때 싱글 3300점대, 멀티 11400점대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작년 2025년도 모바일 AP들과 비교했을 때 스냅드래곤 8 엘리트보다는 확실한 우세를 보여줍니다. 제가 갖고 있는 S26 울트라로 벤치마크를 돌렸을 때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엑시노스 2600보다 싱글은 271점 낮은 모습을 보여줘서 엑시노스 2600 대비 8.12% 열세를 띄고 있고요. 멀티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2036점이 낮아서 17.9%의 열세를 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확실하게 한 세대 정도 차이가 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애플 A19 프로랑 비교하게 되면은 싱글이 A19 프로가 엑시노스 2600보다 507점이 높아서 엑시노스 2600 대비 15.2%의 우세를 띄고 있고요. 멀티는 A19 프로가 1312점이 낮아서 11.54%의 열세를 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글은 A19 프로보다도 못하지만 멀티는 조금 더 우세를 띄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엑시노스 2600과 엑시노스 2500을 비교하게 되면은 엑시노스 2500이 싱글은 1019점이 낮아서 30.54%의 열세를 띄고 있고요. 멀티는 3298점이 낮아서 29%의 열세를 띄고 있습니다. 작년에 진짜 엑시노스 2500은 뭘 만든 건가 싶을 정도로 이거는 거의 두 세대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엑시노스 2500 대비 지금 공개된 긱벤치 결과를 보면은 싱글은 43.98%, 멀티는 40.86%의 성능 향상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열해 보면은 엑시노스 2600이 이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스냅드래곤 8 엘리트, A19 프로, 엑시노스 2600,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 이렇게 순서를 좀 나열해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가격도 오를 수도 있고 100만원 넘는 기계에서 작년 AP랑 비슷하거나 조금 열세인 싱글코어 점수를 보여주는 그 AP를 2026년에 산다는 게 아주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에요. 이게 싱글도 확실하게 개선이 더 됐어야 됐는데 그래도 멀티코어에서는 확실하게 좀 더
더 우위를 가지고 동세대 AP랑 멀티코어에서는 충분히 견줄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면 고분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엑시노스에서 항상 그리고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전성비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엑시노스 2600의 전성비가 S25만큼만 나오면 사실 괜찮을 것 같은데 S26으로 갔더니 S25보다 배터리 타임이 짧아졌다 이런 얘기 나오는 순간 엑시노스 2600에 대한 이미지가 또 확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2월 초까지 나온 S26 시리즈의 루머들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언팩이 약 20일에서 20일 조금 안 남은 그런 시점인 건데 앞으로 나올 정보들이 또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또 새로 나오는 루머들 제가 더 모아서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UI 8.5 베타 4차가 굉장히 딜레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베타 3차가 올라온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갔거든요. 저도 조금 많이 기다려지는 상황이고요. 멤버스도 지금 난립니다. 이러다가 설 지나서 나올까봐 굉장히 좀 저도 두렵긴 한데 하루빨리 베타 4차가 나오길 기다리면서 나오게 되면은 바로 또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